포커의 한 종류인 놀이 및 텍사스 홀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참가자는 두 장의 카드를 내용이 보이지 않게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는 카드 내용이 공개된 5장의 커뮤니티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만이 아는 2장의 카드와 모두가 아는 5장의 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포커 칩은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재력을 나타냅니다. 게임의 목표 역시 최대한 많은 칩을 획득하는 것이죠. 게임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계 방향의 순서로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 참가를 포기하고 카드를 버리는 폴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플레이를 선택한 참가자들은 역시 순서대로 콜을 외쳐 앞 사람이 제시한 베팅 금액에 동의하여 베팅할 수 있고, 혹은 앞 사람보다 더 높은 베팅 금액을 부르는 레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베팅이 계속되면서 당신의 카드를 참고하여 다른 참가자들의 카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 혹은 모든 참가자가 동점이라면 공동으로 승자가 됩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놀이 및 텍사스 홀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확률적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놀이 및 텍사스 홀덤을 다른 종류의 포커와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는 공개된 요소와 공개되지 않은 요소 간의 균형입니다. 참가자 자신이 들고 있는 두 장의 카드와 커뮤니티 카드는 이 게임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도록 일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 게임에는 아무리 수학이나 통계를 잘 아는 사람이더라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항 역시 없습니다. 이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적절한 비율은 놀이 및 텍사스 홀덤에서 실력과 운이 적절히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실력과 운의 조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확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이 및 텍사스 홀덤의 또 다른 특징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의 모든 라운드에서 올인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비슷하게 위험이 높으면 수익성도 높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우리의 전 재산, 마음, 심지어 목숨을 투자하겠다고 나선다면 사실상 우리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없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포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작가에서 실력 있는 포커 선수가 된 마리아에게는 에릭 사이델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에릭은 포커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즉, 에릭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포커 챔피언들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모두 탕진하며 포커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30년이 넘도록 포커판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커 선수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릭의 강점, 즉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잘 지는 것이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에릭이 마리아의 멘토가 되기로 했을 때 그는 마리아를 댄 해링턴에게 소개했습니다. 해링턴은 해링턴 온 홀덤이라는 포커 교재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재는 포커를 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마리아에게 건넨 조언은 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포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정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스로를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계속 반복해서 짐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처음부터 승리만 하다 보면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망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과정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포커에서는 특히 게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지능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력을 유지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에릭이 오랫동안 포커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아하게 패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른 선수들은 게임에서의 패배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에릭은 패배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릭의 경우 잘 지는 것은 포커뿐 아니라 그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1987년 에릭은 주식시장이 붕괴하며 월스트리트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에 휩싸이는 대신 주사위 게임을 잘하던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포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포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에서 실력 있는 선수가 된 작가입니다. 그녀가 2016년 가을 처음 포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뉴욕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몇 번씩 세계적인 포커 챔피언이자 그녀의 멘토였던 에릭 사이델과 함께 그의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에릭을 만나지 않는 날이면 도박이 합법인 뉴저지로 가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포커를 치곤 했습니다. 온라인 포커는 실제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초보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커를 통해 마리아는 에릭이 그녀의 경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경기 진행 과정을 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리아의 경우 한 온라인 경기에서 처음부터 잭과 10을 사용하여 배팅했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라는 패로 해당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같은 패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했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초보라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죠. 덕분에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해당 게임에서 폴드, 즉 더 이상 배팅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에릭은 그녀에게 왜 게임 초반부터 잭과 10에 배팅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전에 에릭이 잭과 10이 좋은 패라고 가르쳐줬고 전에도 같은 전략으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그녀는 에릭의 또 다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잭과 10에 바로 배팅하는 것보다 그 카드를 쓰기 전에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잭과 10에 배팅하는 결정을 한 그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확실성에 매달린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자신의 결정에 있어 건전한 추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에릭에게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몰두했습니다. 반면 에릭은 그보다는 그녀가 매 결정의 순간마다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더 원했죠. 몇 주 후 마리아는 적은 금액으로 잡지 기사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같은 편집자에게서 비슷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돈을 더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잡지와 같은 프리랜서 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심리전을 통해 그녀는 처음으로 편집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제안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커의 전략은 생활의 전략과 같습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작가에서 유명한 포커 선수의 자리에까지 오른 마리아는 포커라는 남성적 세계에 대해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온라인 포커에서 상대 참가자 캐릭터가 여성일 경우 남성 참가자들이 6% 더 자주 허세를 부린다는 연구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리아는 탭시치킥이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 포커에 가입해 실제 라이브 토너먼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포커 게임장에서의 그녀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사회적 조건이 게임 플레이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포커 게임에 있어서 완벽한 생초보인 마리아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나쁜 습관이나 다른 선수들에게도 알려진 그녀만의 습관이 없었고, 훌륭한 선수들을 통해 습득하기만 하면 되면 백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공격적인 태도로 게임에 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만요. 그녀의 첫 라이브 경기였던 뉴욕 토너먼트에서 마리아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포커 챔피언이었던 에릭은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패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폴드,
즉 해당 판에서 기권하기보다는 포커페이스로 허세를 좀 부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역시 그녀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왜냐고요? 남성 참가자는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그다지 공격적인 스타일로 게임에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에릭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끝난 후 마리아는 자신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공격적인 성향의 여성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행동 양식을 게임판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위치에서 독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 여성 리더가 남성 리더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이 점점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 박사이자 성공적인 작가였던 마리아는 자신이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포커를 통해 그녀의 믿음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포커 활동을 끝내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챔피언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자기 확신은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 겸 작가에서 이후 성공적인 포커 선수가 된 마리아는 초보 시절 2017년 월드 시리즈 포커 대회가 열리기 6개월 전부터 실제 포커 경기를 연습하기 위해 매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인기 있는 캐사스나 MGM 그랜드 등의 유명 카지노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포커 선수이자 그녀의 멘토였던 에릭은 그녀 수준에 맞는 카지노로 계획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마리아는 잠시 마음의 타격을 받았지만 곧 아직 그녀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한 벨리라는 카지노에서 열린 총 상금 $60의 작은 토너먼트에서 마리아는 최종 4위에 그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플롭과 구라는 좋은 패를 받게 되었고 흥분한 채로 올인 베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토너먼트에서 상금을 탈 것이라고 신나 있던 와중에 다른 참가자의 더 좋은 패가 공개되었고 마리아는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아리아의 더 유명한 포커 게임장으로 가서 마리아는 상금이 $25,000나 걸린 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에릭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이전 게임판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에릭은 딴소리만 했습니다. 에릭은 그녀가 어떻게 게임에 임했는지 되돌아봤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받았던 패와 카드 분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에릭은 또다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게임을 이끌어갔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녀가 참여한 게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말이죠. 에릭은 이미 저지른 나쁜 배팅에 사로잡히거나 좋은 패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패에 집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신적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운에 집중하기보다는 포커를 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어떤 패를 쥐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패를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조언을 곱씹어 보면서 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감정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회복력이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고 미래를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커에서는 불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불운의 희생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최선의 결정을 내린 승자로 보시나요? 운이 당신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포커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에만 너무 집중하면 불행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부분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2013년 터프츠 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은 2009 월드 시리즈 포커에서 프로 포커 선수의 영상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밀을 숨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학부생들에게 선수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선수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각 선수들의 패가 얼마나 좋은지 예측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영상은 선수의 얼굴만 보이도록, 나머지 영상들은 선수들의 팔과 손만 보이도록 편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러핑을 잘하는 것이 곧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선수의 얼굴과 표정은 그가 쥐고 있는 패에 대한 정보를 별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선수들의 팔과 손만 보이는 영상이 얼굴만 보이는 영상보다 선수의 패가 얼마나 강하고 약했는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판독했습니다. 포커페이스가 포커 챔피언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즉, 얼굴이나 표정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 블러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 박사이자 작가에서 성공적인 포커 선수의 자리에 오른 마리아 역시 이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너먼트에 몇 시간씩 참여하다 보면 무표정한 얼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읽으려는 마리아의 시도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상대의 표정을 통한 그녀의 판단은 스스로의 암묵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대의 얼굴이 아닌 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들이 쥐고 있는 카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한편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포커 선수들은 자신의 블러핑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행동 분석가이자 전 포커 선수인 이스트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스트만은 마리아의 경기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분석하여 그녀가 자신의 카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패가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기억하기 어렵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저녁이 될수록 너무 일관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오랜 시간 진행되고 그녀가 피곤해질수록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이스트만은 게임 중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일관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고민하거나 생각할 때만 멈칫하지 말고 모든 행동 전에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통해 그녀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로를 이겨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듯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과 정해진 규칙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심리학 박사이자 작가였던 마리아가 포커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목표는 포커 기술을 마스터하고 1년 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월드 시리즈 포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포커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자 했던 집필 중인 책에 해당 내용을 쓰려면 1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녀는 준비가 제대로 다 되지 않았는데 월드 시리즈 포커는 몇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포커를 시작했을 때 기준 6월에 열릴 대회는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미국 내 챔피언십에서 약 $1,300의 상금을 타며 193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이 좋아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6월 이전에 그녀가 월드 시리즈 포커에서 $10,000의 규모에 이르는 메인 경기에 참가할 실력이 되지는 못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마리아는 참가만이라도 하고 싶었죠. 마리아는 스스로가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그녀의 포커 멘토였던 에릭에게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마리아는 에릭이나 그 외 다른 프로 포커 선수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회가 원래 예정일보다 앞당겨졌지만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 수긍하고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심 그녀는 1년도 안 되어 포커를 마스터한 것에 대한 찬사와 상금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결국 마리아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회 첫날 아침부터 편두통 증상을 느꼈을 때도 $10,000 상당의 게임판에서 손을 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대회장에 도착한 지 몇 시간 후 마리아는 리오 호텔의 카지노 화장실 바닥에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포커에서 매라운드에 참가하기 위해 필수로 걸어야 하는 일종의 참가비인 바이인 때문에 그녀가 포커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포커 칩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의 운 덕분에 가까스로 둘째 날 경기까지는 진출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포커 플레이는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탑페어의 카드를 쥐게 되었을 때 그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포커에서 베팅 금액을 올려 부르는 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하지 않고 콜, 즉 상대가 부른 베팅 금액에 응하여 베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토너먼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즉, 월드시리즈 포커 시절 마리아는 놓아주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포커이든 우리의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미련, 그리고 아집으로 인해 놓아주는 기술을 배우고 쓰지 못한다면 결국은 더 큰 실패로 귀결됨을 알아야 합니다.